안녕하십니까. 2021년 관통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화학개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관광의 어원과 관광 형태입니다. 자, 선생님의 강의는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건상 요즘에 현장 강의가 힘들어서 인터넷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의 교재는 다락원 출판사에서 발간된 원큐 패스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 2교시를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과 음성을 입힌 거예요. 자, 다락원 출판사에서 인강을 들으실 분들은 tour.원큐패스.co.kr로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 후 수강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에어클래스에서 수업을 또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에어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관광학개론, 관광자원 해설, 관광통역 안내사 등등을 치시면 바로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바로 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인터넷 강의가 아닌 바로 동영상과 그 다음에 저기 파워포인트 교환 그 파일을 모두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비용도 저렴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관광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관광. 미국에서는요, 바로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잡지가 스포팅 매거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예요. 여기에서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중국인데요. 바로 관광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가장 오래된 책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주역에는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 자, 이러한 이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볼관자, 나라국자, 갈지자, 그 다음에 빛광자. 한 나라의 빛을 본다라고 하는 거니까 문물, 문명, 발달상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이겠죠. 이 관국지광을 줄임말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전이라고 하는 책에도 관국지광 상빈야, 자, 이러한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에서는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00년대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그러한 이제 교류가 많았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일본을 오가는 그러한 배를 바로 관광환이라고 일본에서는 지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신라 바로 채치원이라는 분이 있죠. 개원필경을 쓰신 분입니다. 바로 그 개원필경에 관광이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관광 6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사 저료에도 관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관광상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도전의 삼봉집에도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관광집 이러한 이제 표현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조선왕조실록에도 관광이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관광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성 북부지방을 지칭하여 관광방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의 바로 열하일기 여기에도 위관광상국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일준이 바로 일본 나고야 박람회를 갔다 온 그러한 견문기를 써요. 바로 이 견문기에도 관광약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대순으로 보게 되면 개원필경, 고려사저료, 삼봉집, 조선왕조실록, 열하일기,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 박람회, 견문기 이곳에 바로 관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광 개념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1강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 그거를 정리해 놓는 거예요. 자, 이동성이 들어있죠. 이동성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겠죠? 장소적 이동이 있어야 된다. 공간적 이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장소적 특징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일시성입니다. 예, 바로 어떠한 특정한 기간 내에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간적 특징입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회기성인데요. 회기성은 바로 이러한 일시성과도 연결되어 있죠. 예,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방향적 특징. 그래서 여행이 한쪽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쌍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일상성. 일상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예, 활동적 특징이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수익금지, 그러니까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요, 성격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간 돈을 소비할 뿐, 거기서 생산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소비적 활동만 해야 된다. 예,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광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그 관광의 형태는 뭐 피스톤형,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스푼형, 안전핀형, 무슨 뭐 그 다음에 탬버린형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 그 다음에 회기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피스톤형. 자, 피스톤형은 무엇인가? 바로 피스톤은 왕복 운동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A라는 지역에서 B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이동 경로로 회귀하는 겁니다. 딱 그 지역만 보고 그 지역에서 있다가 A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피스톤형이에요. 자, 그러면 스푼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스푼형은 A에서 바로 목적지로 갑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B예요. 자, 그래서 B에서 바로 어디로? 그 주변을 한번 돌아요. C라고 하는 주변을 돌아요. 그래 놓고 어때요? 다시 B로 와서 A로 돌아요. 자, 그 다음 자, 안전핀형은 조금 달라요. 안전핀형은 자, A 지역에서 A에서 어디로 가냐면 B로 가요. 그리고 그 주변 C까지 구경을 합니다. 그래 놓고 C에서 D로 넘어오는 거예요. 원래 출발지가 A였죠? 그 A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D로 돌아오는 것이다. C에서 D로. 예, 이것이 이제 안전핀형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탬버린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바로 출발지 A에서 목적지 어디로 갑니까? 예, B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삥 돌아요. C에 들렸다가 D에 들렸다가 그리고 E에 들려요. 그리고 E에서 A로 들어오는 거예요. A, B, C, D, E, 그 다음에 A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도 가장 길고요. 비용적으로도 가장 많이 드는 그러한 형태가 탬버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러한 탬버린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주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관광의 형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관광의 유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여가 시간, 여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레저, 여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포괄적 개념으로서요. 바로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유 시간을 즐긴다, 여가를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에다가 뭐를 더 씌우는 거냐면, 예, 바로 활동적 특성. 자, 바로 레크리에이션. 바로 재창조. 예, 바로 기분의 어떠한 전환을 통해서 새롭게 한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위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활동적 개념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가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때요? 활동적인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겠죠. 비일상성.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광은 여기에 추가가 돼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이동성이죠. 이동성. 이게 바로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볼 때 관광은 업무와 일상생활에 구속을 받지 않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위락을 포함하는데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동이 들어가야 된다. 공간적 이동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된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여행의 개념을 한번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트래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교적 소규모로 장기간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트래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바로 트래블보다는 조금 단기적이고 그 다음에 의도적이며 자기 주도적이고 또한 좀 고액의 경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립이라고 하는 것도 여행의 그런 개념이죠. 트립은 보통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짧은 여행,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기간, 수단에 관계없이 하는 짧은 여행, 이것을 이제 트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는 excursion,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예, 바로 이것도 짧은 여행이나 유람, 소풍 이러한 것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xpedi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 모험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뭐 탐험 여행 같은 거, 모험 여행 이러한 것들, 아마존 탐방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공의 비용으로 진행되는 호화 여행,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경비로 실시하는 호화 여행,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킷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그리미지라고 하는 거, 바로 이제 성지 순례, 바로 순례 여행, 바로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다양한 여행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양한 관광의 형태, 바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 바로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양호한 상태의 자연보존 지역을 목적지로 하여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러한 관광을 우리가 생태관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 생태관광은 바로 그린 투어리즘의 일종, 녹색 관광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태관광은 흔히 에코 투어리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녹색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식물 서식지나 바로 자연 환경 또는 농촌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융복합 관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융합, 복합이라는 의미인데 다른 관광 이외의 산업과 어때요? 결합한 그런 관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바로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컨벤션 관광, 그 다음에 IT 산업 관광,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창조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 창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관광 자원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창조한다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창조 관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공정무역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저기 뭐 커피 같은 거 그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아동 노동의 착취를 통해서 많이 이제 수출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공정한 그러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 그러한 것들이 공정무역이에요. 바로 이러한 공정무역에서부터 따온 개념이 공정관광인데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바로 관광객, 여기에는 내 외국인이 모두 포함돼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의 공정한 관계가 수립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가지 근절이라든가 호객행위 근절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된 관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제값 내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광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민족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에스닉 투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글의 법칙과 같이 바로 어때요? 전혀 우리와 다른 그러한 이질적인 문화, 공간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쪽의 문화를 배워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에스닉 투어리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프리카 소수민족과 함께 며칠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쪽의 그러한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관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관광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관광은 여러 가지 국내적 효과, 국제적 효과,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사회적 효과,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국내적 효과, 관광을 통해서 경제 성장 이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물가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한 이제 국내적 효과 바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소득이 증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어요. 이것은 다 경제적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조세 수입도 증대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경제적 효과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바로 뭐 고용은 또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산업 육성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자, 요렇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다른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이 침체하게 되면 다른 어떤 그 산업도 침체하고, 관광이 활성화되게 되면 다른 산업도 활성화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적 효과를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국제 수지 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외화 가등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제 수지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바로 국제 친선을 증대하는 효과, 사회적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교양 향상, 문화적 효과,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고용 창출 효과, 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있게 되죠. 문화 교류, 국제 평화, 뭐 이것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경제적 효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외화 가등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했죠. 자, 외화 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입분의 국제 관광 수입 빼기, 그러니까 전체 국제 관광 수입분의 국제 관광 수입 빼기 선전비 면세품 구매비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분의 전체 국제 관광 수입에서 바로 선전비와 면세품 구매비를 뺀 그 비율. 그래서 사실 바로 자동차 공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선전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빼야 순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입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제4차 산업, 관광이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국민소득 증대가 이루어진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조세 수입 증대.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투어리스트. 자, OECD는 우리가 경제협력 개발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OECD에서 정의한 관광객, 바로 투어리스트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세 부류는 바로 체류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자, 먼저 국제관광객이 있어요. 이 국제관광객은 24시간 이상 6개월 미만 체류객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제관광객. 자, 그리고 24시간 이상 3개월 미만을 일시방문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3개월 미만. 그리고 당일 방문객도 있는데요. 당일이라고 하면 하루를 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24시간 미만 체류객. 이것을 당일 방문객이라고 합니다. 자, 관광의 긍정적 효과. 자, 이게 조금 이제 요게 바뀌었네요. 자, 사회적 효과, 아까 이제 경제적 효과 다음으로 이제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친선 도모, 그 다음에 국토개발, 사회구조의 변화, 문화재 보호, 그 다음에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자, 문화적 효과, 자, 바로 사회구조 변화까지는 이제 사회적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보호, 그 다음에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화적 효과에 되겠습니다. 관광의 부정적 효과도 있긴 한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물가 상승의 요인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 종속의 심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한 관광객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관광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만 관광의 어떤 특성상 바로 일시성을 지니고 있죠. 즉 관광은 바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치 영향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팬데믹 상태가 이제 지속되다 보게 되니까 수많은 그 관광 종사원들 지금 어때요? 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이 또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율 증가, 그 다음에 사회 양극화의 심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자, 바로, 문화적인 측면도 뭐 있겠죠. 환경적인 측면 이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공해가 뭐 심화된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광의 바로 다양한 형태, 정의, 그 다음에 어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